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시련이 시작됩니다. 외고 출신 애들이 스피킹을 너무 잘해요. 저는 중학교 때 조금 했고 고등학교 때는 뭐 거의 이제 그쵸 X. 근데 수업 시간에 뭐 생활회화 뭐 이런 거 한다든지 하면 짝꿍이랑 항상 이제 지금 생각해도 그때도 인원 많았어요. You two a pair, you two a pair, pair, grab your partner. start to 뭐 이런 합니다. grab your partner. 맨날 그 표현 맨날 기억나요. grab a partner, 파트너를 잡으러. 그럼 파트너 딴 애랑 잡으려고 해도 맨날 그 짝꿍, 그 청주 외고 출신. 아, 나 진짜 우리 친구 기억나요. 미옥이. 아, 미옥이 영어도 잘하는데 진짜. 미옥이는 맨날 날 보면서 어디 가니? 뭐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스피킹하면 내가 이제 토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만 말하는 거야. 나는 맨날 들어야 돼. 듣기도 안 되고 말하기도 안 되고 막 진짜. 그렇게 하고 토익도 500점밖에 안 나왔어요. 500점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군대 갑니다. 군대 갔다가 제대합니다. 제대하고 부모님한테 쫄랐어요. 이왕에서 한번 보내달라. 근데 그때 사스 들어봤죠, 그죠? 캐나다에 사스가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보험이 안 된다. 플러스 금전적 문제 안 된다. 힘들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딜을 합니다. 장가자금 좀 땡겨주시면 안 되냐? 장가자금 오케이? 아버지께서는 이건 기회다. 콜. 아버지야 장가자금 땡겨서 쓴다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께서 어떻게 빚을 내셨는지 했습니다. 6개월 1000만 원이 갔다 옵니다. 거지같이 살았어요. 진짜 거지같이 살았어요. 홈스테이하고 학원만 다녔어요. 홈스테이 학원만 다녔어요. 홈스테이 인원 5명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 거의 안 만났어요. 물론 이제 끝날 때 오기 전에 좀 친해서 만나긴 했는데 안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홈스테이에서 밥 먹고 밥값 아까우니까 전 그때부터 약간 경제관념이 엄청 투철했나 봐요. 밥 홈스테이에서 먹고 도시락도 홈스테이 거 먹고 한 달에 용돈을 제가 용돈이 $100가 뭐야. 버스표 있는 거 빼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10도 안 썼을 거예요. 진짜 $10도 안 썼을 거예요. 진짜 거지같이 살았어요. 도시락 다 먹고 저녁도 집에서 다 먹고 간식도 다 먹고 심지어 이제 냉장고 안에는 하루도 아이스크림 제가 다 먹었습니다. 형들이 맨날 아이스크림 어디 갔냐 그러면 제가 냉장고도 틈틈이 열어가지고 능동적으로 다 먹었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로 영어 공부했냐면 일기도 매일 썼고요. 뉴스 1130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지역 뉴스 계속 들었고 들어도 안 들리니까 밴쿠버 선이라는 신문 지역지를 읽으면 상식이라도 알게 되니까 내용이 들리겠지. 시사 같은 거. 그런 지식도 있고 가족들 앞에서 낭독 많이 했습니다. 미쳤죠. 가족들이 볼 때는 이런 학습자는 처음이다. 왜? 저는 장가 자금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가 그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장가 가지 말까? 아버지한테 약간 부담거래를 할까? 하고 제일 대박이었던 거는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밤에 알바 했었습니다. 알바. 병원. 청소 알바 갔거든요. 저 같이 따라갔어요. 화장실 청소 같은 제가 다 보여줬어요. 군대 제대한 다음이기 때문에 청소 능력이 만렙이었어요. 확 빗자루 2개 들고 막 물기를 만들어 막 모세의 기적이야. 걔가 막 unbelievable한 표정으로 막 wow, holy cow 뭐 이래요. June, you're amazing 뭐 이랬습니다. 진짜 맨날. 그래서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정말 마음 아파할 거예요. 정말 그때 옷을 2벌 정도 갖고 왔어요. 2벌 정도. 메인 옷은. 바지도 2개. 청바지 하나, 그다음 면바지 하나 끝. 그래서 그 춥진 않지. 밴쿠버는 따뜻하지. 근데 이제 로키 산맥 갈 때 아이스필드라는 데 갔는데 거기 이제 면바지에 봄 잠바 입고 올라갑니다. 그 추운데 남들은 스키 파카 입고 올라오는데 저 면바지에 봄 잠바 그 사진 아직도 김에 있습니다. 충격받죠. 그리고는 거기 홈스테이 할머니 계셨는데 한번 놀러 오신 할머니 있었는데 저한테 불쌍하다고 옷을 선물했어요.
자기 손주들이 입던 옷을. 근데 체형이 안 맞아. 걔들 알죠? 상체 딱 이러고 다리 길고 팔 기니까 저는 뭐 원숭이처럼 되는 거야. 걷어서 입고 요들레이요 약간 이런 그런 패션으로 다녔었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6개월 학비 최대한 절약해서 3개월 제가 프로그램도 제가 짰어요. 학원쌤한테 가서 딜을 했어. 나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가고 싶다. 3개월 ESL에 1개월 테슬, 1개월 테플, 1개월 발음 전문가 과정. 쪼개서 했어요. 쪼개서 해가지고 마지막에 ESL 다시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 기억하죠. 왜냐면 저는 제가 다 진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랍슨 컨버세이션 과정, 최고 과정. 마지막 오기 전에 1개월 전에는 최고 과정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레벨 4였나 넘어했나?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원어민이랑 그냥 주고받는데 티키타카 하는데 가끔 다른 학생이 결석할 때 있었어요. 다른 애들이. 땡큐죠. 1시간 동안 원어민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4학년. 임고냐 아니면 제가 좋아하던 실용영어냐 고민 많이 했죠. 일단 인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뭐 한 개를 완전 버리진 않아요. 투트랙 항상 타요. 멀티를 잘하는 게 저는 능력인 것 같아요. 물론 버려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실용영어 제가 회화라든지 쓰기 배워왔는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임고 공부를 이제 스터디를 후배들한테 좀 제발 좀 해달라 해서 임고 스터디를 해서 전공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제 전공 공부를 안 했냐면 오빠 PLLT, TBP라는 책을 찾아봐 했더니 나 그런 거 배운 적 없다고. 아니 오빠 분명히 있을 거야. 없어 나 배운 적이 없어 기억이 없어 했는데 경남 집에 가서 보니까 PLLT, TBP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로 그거 있다는 사실에 되게 충격받았고요. 또 한 번 충격은 공부하려고 보니까 군대 전에 공부했던 거라서 예, 쇠가 달라졌어요. 쇠. 개정판 전이었어요. 개정판이 나왔던 거에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반향이 또 다른 거. 항상 저는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전화했더니 있나 했더니 있다 해서 엄청 좋아했는데 택배로 붙였는데 그게 판이 달라가지고 이상하다. 내용이 달라. 표지도 다르고 후배들이랑 다시 샀죠. 과외 여러 개 뛰면서 했습니다. 지금도 그 과외했던 친구 생각납니다. 청주의 그 한국금고 사장님 그 아들하고 딸 제가 과외했었습니다. 네, 너무 고마웠어요. 교원대에서 이제 분평동까지 버스 2번 갈아타고 저녁 점심 가락국수 먹으면서 하루에 과외 3개 뛰면서 했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쉬운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와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네, 버스 2번 가서 과외하고 또 수업 듣고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임고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실용영어를 해야 되니까 실용영어도 계속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회화 클럽 만들었어요. 제가 학부생들 대상으로. 제가 거기서 원어민인 것처럼 ESL 수업도 하고 그때 수업 들었던 후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했냐면 여름방학 때 이제 통역 알바 나갔습니다. 통역 알바. 사실 4학년이 누가 통역 알바 나가겠어요. 안 받아주려길래 꼭 하고 싶다 해서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제가 회화가 상당히 잘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전두 이제 뭐 지휘를 했고 그때 이제 누구 만났냐면 지금 EBS에 아시죠? 정승희쌤이 제 후배였어요. 같이 통역 알바 했었어요. 그래서 정승희쌤은 저를 알 거예요. 당연히 서로는 안 친하고 이 선배가 얼마나 그 당시에 실용영어를 잘했는지 알 거예요. 날라다녔죠 그때 회화를.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나오는 시대였죠. 그래서 승희쌤이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거죠. 승희쌤은 제가 이제 나간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도 치면서 제가 EBS에 조금 떨어지면 또 승희쌤 올라오고 유튜브 같이 이렇게 너무 지금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젊은 나날도 전 잘 알죠. 여튼 알바를 하고 인공공부를 이제 병행했습니다. 사실 인공공부를 시험까지 한 9개월 정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보통 요즘은 뭐 1, 2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중등 임용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제 보러 이제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험을 이제 보러 갔는데 경기도에 지원을 했죠. 133명 모집 정도였고 2,700명 정도. 20몇 XX 정도. 대략 한 그죠 20 몇 대 1 정도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여기서 이제 마칠 때 다 돼가니까 좀 설명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네, 암이 이제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암이.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입시 원서를 쓰지도 않았던 서울대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뭐 지금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도 말랐어요. 저는 이제 암 투병이 시작이 되고 집에서도 힘들었겠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생활고가 시작됐고 남동생이 이제 성대 다니고 있었어요. 남동생은 공부를 잘했었어요. 걔도 좀 꼬여가지고 성대 갔어요. 원래 수능 저보다 더 잘 받았어요. 하다가 남동생은 자퇴를 감행을 하고 이제 재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집안 상황을 보면 아프신 분이 있고 예, 돈은 없는 상태고 한 명은 재수하고 한 명은 임고를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장남이잖아요. 과외를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알겠죠. 그냥 그때 좀 철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갔다 오면 빨래가 맨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거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세상에 참 당연한 게 없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 너무 좀 이제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외도 많이 뛰고 과외집 가면 그 이제 금고 사장님 아들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 충북대 갔는데 석갈비 있는 거 시키면 갈비를 안 먹는 거예요. 얘가. 제가 다 먹고 싸웠어요. 심지어 음식 싸웠어요. 정말 저는 처절하게 살았어요. 싸워서 남은 거 기싸우면 또 먹고 또 절약하고 그리고 이제 남동생 이제 재수 좀 도와주고 알바인 거로 좀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소득원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프시고 아버지도 이제 실직을 그 당시 하셨으니까 힘든 시기였죠. 내가 성공해야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생각해보세요. 2700명을 뚫고 133명 합격. 그것도 전 한 9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1차 필기를 통과한다는 건 참 너무나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험을 보는데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고 이제 나왔어요. 시험 치고 나서 후배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런 거 있죠. 시험 문제를 복기를 하잖아요, 다들. 시험 문제 복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그 3번 문제 기억나냐고. 3문제 딱 기억나는데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답 뭐지? 라고 하는데 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답이 A다. A지 하는데 전 B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은 이 아까 수능 때 오버랩 되잖아요. 수능 듣기도 제가 틀리면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쉽다고 몸풀이 문제 내는 걸 저 혼자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점. 근데 임용고 보신 분들 알 거예요. 2점이라는 점수가 얼마나 큰지. 소수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틀렸다 생각하니까 입 다물고 왔어요. 입 다물고 왔었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어떡하지? 또 아까 수능 볼 때랑 똑같아요. 재수해야 되나? 기간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활비는 벌어야겠지. 이게 수능 볼 때는 똑같이 또 오버랩 되는 거야. 그게 돌고 돌아. 그 짧은 시간 또 생각나요. 택시 안에서. 이거 수능 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지? 고민 많이 했어요. 엄마도 아프신데. 또 항암 치료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이. 기쁜 소식 드려야 되는데 애가 막 떨어졌다는 소리 들고 그러면 와, 내가 괜히 지금 캐나다 갔다 온다고 했나? 이런 생각 들어서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고 저는 이제 제 돈으로 운전면허를 따러 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 뭐 하겠나 하고 2차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한글이야 영어. 영어는 잘했으니까 교포 친구들이 내려서 막 도와줬어요. 준비하면서 어쨌든 운전면허 하고 기다렸는데 운전면허 보고 있는데 발표가 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저는 인터넷이 그냥 안 되는 상황이고 학교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대화 확인하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명단이 다 공개됐어요. 지금처럼 개인 번호 들어가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되게 좀 잔혹하죠. 그죠? 뜨면 지역별로 명단이 다 떠요. 남이 먼저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그 제 거를 다른 지역에서 보고 친척들도 보는 거야. 준석이 붙었나 떨어졌나. 부담되죠.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하고 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가 전화 왔어요. 친한 친구, 같이 수능 본 친구가. 왜 전화했노? 이랬더니, 야, 신고, 나 떨어졌다. 그 친구는 경남 봤거든요. 나 떨어졌다 해서, 경기도 났나 했더니, 났다. 그래서, 내 어찌됐든 물어봤더니, 니도 떨어졌더라. 어쩔 끼고, 이렇게 내가, 기간제 알아봐야 되나? 빨리 들어온나 해서, 어디고, 이렇게 운전면허 있는데,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야. 빨리 들어온나 해서, 학교로 들어갔죠. 학교로 들어가서, 고민하던 게, 택시 안에서 고민하던 거 이제, 현실이 됐구나. 진짜 미치겠네. 삶은 너무나 잔인하구나. 엄마 치료는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아버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남동생 재수하고
하고 대학 다니면 다시 등록금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과외를 몇 개를 떼야 되는 거지? 학원 강사를 해야 되나? EBS 강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학교 들어갔더니 붙었더라고요. 친구들이 장난친 거였어요. 저만 붙었어요. 되게 반전이죠. 스터디했던 친구 중에 저만 붙었어요. 제가 되게 담담하게 얘기해줘. 저만 붙었었어요. 그 답을 서술은 영어로 쫙 영작을 하는 건데 다들 이제 자기 점수를 후하게 매겨요. 근데 저는 섬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매겼어요. 이거는 점수 안 줄 거다, 안 줄 거다, 안 줄 거다. 짜게 매겨서 예를 들어 제가 68점. 다른 친구들은 후하게 매겨서 71, 2점이었는데 채점을 했는데 저는 70.1, 70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래서 1차 때 제가 대략 한 133명 뽑으면 제가 168등 했을 거예요. 뭔지 알죠? 1차 때 110% 이렇게 뽑는 거 알죠? 제가 거의, 그러니까 좀 숫자는 좀 약간 차이가 있겠죠? 약간 110% 정도 한 160, 한 3,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후보인 거예요, 저는 1차 때. 근데 어쨌든 붙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저는 2차까지 끝나고 알았어요. 2차 끝나고 공개해줬어요. 전 지금 전체도 알려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당간당히 붙었을 거라 예상을 했으니까 2차 준비를 하자. 그래서 2차 준비 인터뷰를 이제 영어 인터뷰. 이제는 뭡니까? 허준석의 시간이에요. 준비돼 있었던 사람이죠, 저는. 영어 인터뷰를 위해서 전 노력을 많이 했고, 실용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통역 알바를 하고, 어학연수 갔다 올 때도 거의 거지같이 갔다 왔으니까, 나는 이제 준비됐다. 이제 내 타임이었다. 실력 발휘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나갔고, 한글 면접에 당연히 뭐 진정성이 묻어나니까 잘 했을 거고, 영어 인터뷰가 50점 만점이었어요. 평균 합격하는 사람들이,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쌤들. 900점에 토익 900점 이상 다 깔려있는데, 합격 평균이 39에서 41이에요. 그 당시 커뮤니티를 보면. 네, 저 47점 맞았습니다. 경기도 거의 1등. 지금 공식, 그 당시 커뮤니티 확인해보면 1등이에요. 2,700명 중에 1등 했습니다. 영어 회화를 그 정도로 좋아하고 잘했어요. 네. 후배들이 그랬죠. 와, 준석이 오빠 붙는 거 인간 승리라고. 근데 좀 씁쓸하기도 했을 거예요. 1,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준비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기간으로 보면 나타나서 한 6, 7개월 하고, 교육학도 한 6개월에서 붙었으니까. 근데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저는 어차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공부하면 다 까먹는다.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해서, 피치를 올리는 시기가 딱 임고일 때, 임용고사일 때, 그때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딱 교육학도 적당히 받고, 전공도 딱 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거, 플러스 영작 실력이 중요한데, 영작은 이미 해왔어. 저는 사실 승부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죠. 메타인지적으로 봤을 때, 임용고시라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보면 승부를 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파악을 했던 거죠. 인생을 걸고 했던 거죠. 인생을 걸고 했던 거죠. 저한테 이제 갬블러 기질이 이때 있었던 거죠. 수능 때 이후로는 제가 갬블러 기질이 없었는데, 인생을 걸고 하니까 갬블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경기도에서 한 30등 정도? 유공자 가산점 처음으로 도입될 때라서 말도 많았습니다. 친구들 막 시위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공부했죠. 가산점 없고, 집에 아무리 찾아봐도 유공자는 없더라고요. 가산점도 없고 하니까 그냥 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정도 했으니까 실제 앞에 유공자분들 빼고 하면 거의 탑급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는 이 어떤 성공 경험, 실패를 넘어섬.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굳은 살은 배신하지 않는다.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가 볼 때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를 하는데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 나는 분명히 성공할 거고 큰 거로 갈 건데 그 사이에 변수가 빨리 찾아왔다. 나에게 찾아오면 행운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빌드업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멘토가 있다. 따라가면 되고 또 흡수해서 내 거 만들고 또 쭉 큰 그림 그리고 나가다가 또 실패 실 수 있으면 또 넘어서면 돼요. 리스크는 해징을 하면 돼요. 그렇게 저는 굳은 살에 다 배겼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영어를 잘하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거 그런 것도 잘 하면서 이런 어떤 실패 경험을 넘어서 어떤 그립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린 이야기가 제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나는 그릿이 있었던 거예요. 메타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시 학문적으로 발견하니까 너무 재밌죠. 그래서 다시 이런 거 책 사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2008이면 3년 딱 채우던 해에 제 은사님, 과학 선생님에 대한 영향이 컸죠. EBS 강사 은사님 말이에요. 그래서 EBS의 공채를 보고 EBS에 이제는 어때요? 메타인지 관리가 잘 되죠. 한 번에 합격합니다.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격해서 활동하는 걸 보고 정승희쌤이 그러더라고요. EBS 정승희쌤이 형이 받은 걸 합격하는 거 보고 충격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충격은 좋은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충격을 많이 받아야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역에서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제가 또 유튜브하고 또 같이 하고 책 쓰니까 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뺏기지 않아요. 서로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불안한 사람들은 단기간에 뭔가 굳은 사람씩 성장한 사람들은 뺏길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깎아내요. 첫째. 두 번째, 뭔가 좀 더 편법적인 거. 하면 안 될 방법들을 씁니다. 사실 저는 영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많이 보죠. 속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솔직히.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EBS 활동을 해서 어떻게 EBS 최장수, 그리고 EBS FM까지 전 다 했거든요. 라디오까지 다 한 유일한 교사이자 강사입니다. EBS FM을 했던 경험은 저한테 왜 이렇게 충격이었냐면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교포급들이에요. 교포들 사이에 일반적인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섞여 있다? 되게 놀라울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저는 2013부터는 EBS 안에서도 좀 약간 답답함을 느꼈어요. EBS를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강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기획을 했고 2014년도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또 다른 EBS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칸아카데미였어요. 칸아카데미. 그래서 칸아카데미하고 EBS의 어떤 모터 동력을 따라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성장하게 됐고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다 보니까 구글 쪽하고도 이렇게 깊게 인발브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 쪽도 되는데 근간에는 영어, 하지만 영어를 하면서 나왔던 그릿 인지가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인 거죠. 그리고 어릴 때 하도 제가 맞으면서 혼나면서 상처받으면서 자란 거북이, 상처받은 거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청하는 편입니다. 경청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저희 아들도 거북인데 경청을 하고 오케이. 하루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거북이가 걷더라도 거북이 한번 그 걷는 맛을 보고 그 걸음이 정말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고 하면 거북이는 계속 걸어요. 그리고 학교, 자격증을 인생의 전부로 보면 끝이지만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100년이잖아요. 100년을 뚜벅뚜벅 걸어난다고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영원한 성공도 없고 방향을 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전문성을 쌓고 빌드업을 해오고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서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다 갔네요.